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어제는 우연히요, 저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를 과거에 분양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강남에서 빌딩 매매를 하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결과 요즘에 빌딩이 참 많이 인기가 있다, 짜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의 대부분 100억대 정도를 빌딩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한 4, 50억대는 거의 건물 같지도 않은 건물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분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컨설팅을 했고, 참 많은 회사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것을 보고 또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자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부자일수록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안전한 자산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느낀 정확한 데이터였고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안 했습니다. 희한했습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투자를 하지 않을까? 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식산업센터는 또 자금력이 적은 사람들이 더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내 자금이 조금 들어갔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됐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했고, 또 결정도 자본이 적은 사람이 빨랐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동은 빨리빨리 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고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영업사원들의 멘트는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말, 내 자금이 조금 들어간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킥포인트로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본이 적은 사람일수록 투자를 성급하게 결정했고 빨리 결정했습니다. 제가 많지 않은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해오면서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 부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좀 차후에 하나씩 다시 되짚어보고 후회하시는 부류하고, 꼼꼼하게 처음부터 준비해서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과 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쳤을 때 성급하게 결정한 부류가 7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회자되고 이야기되면서 그 다음에 이 좋은 부분만 더 언질이 되면서 성급하게 결정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쉽게 결정할 사람들이 널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현장들이 쉽게 분양이 되고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손바뀜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반론을 펴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느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또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이 없이 사실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럴 수도 있구나. 저 또한 그러면 다른 분야에 갔을 때는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들었습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게 또 세상이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금이 조금 들어가고 돈이 적은 사람들이 더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을 느껴야 하고 나도 투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리트 때문에 쉽게 결정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고 조금 더 이렇게 시장도 파악해보고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고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말 신중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인내력이 필요할 만큼 부자들은 굉장히 신중했고 오래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에 걸쳐서 검토하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실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러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더더군다나 이렇게 분양 물건이 작아지고 규모가 작아지고 거의 지식산업센터도 예전 오피스텔처럼 1억대 형태에 이렇게 작게 나오다 보니까 더 투자 성향이 빨라지고 쉬워지고 빨리 결정하게 되는, 그래야만 사실 또 결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제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지만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자들처럼 참 신중히 선택하고 신중히 바라보는 이런 습관을 조금 평상시에도 좀 길러주시면 절대로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어려워지는 이런 것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일을 해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단 한 번도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정말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플랜 A, B, C, D까지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도 이 플랜 D까지를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잘하는 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했던 대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일 자체를 너무 쉽게 어떤 결론에 대해서 도출해내고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더더군다나 또 이런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자들은, 돈 많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기업체가 클수록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이게 참 특징 중에 특징이었고 공통점 중에 공통점이었는데 왜 일반 보통의 자금력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지, 사실 저도 신중하고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자산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답답해하고 좀 이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모든 계약자들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요. 되게 경치가 좋네요.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지금 여기 다리가 한강다리 넘어가고 있는데 되게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북한산 쪽에서 저쪽으로 뜨는 게 되게 멋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기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로 이렇게 화이팅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